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인데, 활용.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환소수를 가지고도 좀 나누고요. 도형으로도 나와요, 도형. 순환소수로 나오면 그냥, 정말 쉽다, 하하하, 하면 되는 부분이고, 도형이 나오면은 이제 좀, 물론 도형으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오겠죠. 도형이 나오죠. 어렵습니다. 도형은. 그런데 도형은 쌤이 어떻게 정말 도형만 여러 문제를 다뤄주고 해도 도형은 좀 그 효과가 없는 게, 다른 도형 나와버리면 또 틀려버리는 거야. 쌤이 수업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해설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울 수가 있다면, 그걸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도형 같은 경우는 쌤이 진짜 좀 간단한 문제들 가지고만 하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들 중에서 좀 어려운 거라든지 몇 개 골라내서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도형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만점 안 노릴 거다 하는 사람들은 이 도형 부분은 포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도형이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끝까지 잡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이거는 4점짜리일 뿐입니다. 4점짜리 한 개일 뿐이에요. 거의 100%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틀리더라도 얼마입니까? 96점입니다. 96점.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형을 외워두세요. 계속 외우라고 하니까, 암기로 해야 외우세요라고 하니까 암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까 하는데, 내신은 암기요. 쌤이 분명히 얘기해 두는데, 내신은 암기입니다. 암기. 왜냐면 한 50분 되는 시간 중에서요, 20문제에서 25문제를 푸는 게 내신인데, 순우처럼 생각하고 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 풀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암기만 잘하더라도, 문제 유형만 암기 잘하더라도 성적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형 파트가 나오면, 이게 수능도 문제가 되게 길어요. 막 이래요. 시험지 직접 보면 나는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해.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가 이렇게 이쪽은 나오고 이렇게 다단히 나눠져 있는데, 이까지 싹 다 되고 여기까지도 막 시험 문제 한 바닥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파트는 최대한 본인이 노력을 해보되, 안 되면 그냥 마음 놓고 접어버리세요. 이거는 일단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일단 노력은 해보세요. 계속 노력은 해보세요. 그러다가 한 수능으로 치면 한 10월쯤 가도 안 된다 싶으면 이 부분 그냥 놔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채울 바에는 차라리 다른 데서 성적을 올려버리는 게 더 나아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10월까지 노력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안 된다, 그때 이상 안 된다, 놔버리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쌤 제가 96점인데요. 그럼 하세요. 그런데 한 80을 못 넘겼다 만약에,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쌤이 지금 미리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집중적으로 하루 날 잡고 도형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도형 문제를 하루 종일 한번 풀어보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몰랐던 공식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쪽에 가깝지 않을까. 공식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깝지 않을까. 문제 풀어가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해가는 아이디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원안에 원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넓이.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으면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죠.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익혀두세요. 익히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루 종일, 쌤이 하루 종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안에 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 3일에 걸쳐서 기출문제 기출을 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루에 이거를 하루에 2문제씩 꼭 푸세요. 이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6월, 9월 수능 문제들을 역대급 문제들 있죠. 그냥 계속 뭐 수능이 있었던 때부터 막 모아둔 문제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쫙 풀어보고요. 그 다음부터 이때는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시고,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사설 모의 문제. 그런 문제들 가지고 한번 쫙 풀어보세요. 지금이 3월인데 매일 2문제씩만 풀더라도 결국에는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풀게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풀었다 싶으면 또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월까지 한번 노력해보고, 그때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딱 10월 이후로는 접어버리세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딱 그 문제 보자마자 그냥 따라 넘어갔다가 나중에 그 문제만 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순환소수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환소수는요, 우리가 중딩 때 좀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계속 화면이 흔들리네. 배율이 안 맞아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0.9땡이 어떤 거냐면 0.99999999999 가는 애들, 무한히 계속 반복되는 애들. 그 다음에 0. 살짝 기억이 나죠? 97땡이라고 하면은 0.977777777 가는 애들. 그 다음에 0.973땡땡이라고 하면 0.973737373 이렇게 계속 반복된 애들을 말해요. 한 번 더. 0.9745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땡땡이 찍혀져 있으면, 그죠? 0.9745745745745 계속 이렇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등비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미 잊고 있습니다.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다시 나타났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파트가 뭡니까? 등비급수 파트잖아요. 그죠?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0.9땡으로 할게요. 0.9땡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0.9999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그럼 얘를요, 얘를 분석해보면,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0.9999 같은 경우에, 이거죠.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0.0009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10분의 9죠. 얘 얼마입니까? 100분의 9죠. 얘 얼마입니까? 1000분의 9죠. 첫째 항입니다.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만 달라졌죠. 여기만 달라졌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입니다. 공비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10분의 9고요. AN이라고 할게요. AN은 10분의 9고 그 다음에 공비가 10분의 1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급수의 식을 사용하면 그죠?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돼요? 10분의 9분의 10분의 9가 되죠. 그럼 얘는 1인가?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맞는 거예요.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이런 땡이 붙을 때요. 땡이 붙을 때, 자, 쌤이 지금 요 9를 가지고 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0.7땡이 붙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요, 9분의 7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면 괜찮아요. 지금 어차피 할 거니까. 0. 만약에 3땡, 4땡 요거였다고 하면 99분의 34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땡이 붙으면 일단 무조건 9가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는 9분의 9가 나오니까, 그죠? 9분의 9가 나오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9분의 7 나왔잖아요. 진짜 왜 9분의 7인지 한번 보자고요. 얘가 0.77777 갑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 10분의 7 더하기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요런 애라는 거죠. 그러면 공비가 10분의 1이죠. 그죠? 공비 10분의 1입니다. 요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우리가 합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줘야 되니까 등비급수죠. 요게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9분의 10분의 7 되면서 9분의 7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이 됐던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러면 이제 그때 중학교 때도 약간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얘들 땡땡 붙은 경우는요, 그냥 99분의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990분의 얼마 나왔던 경우도, 그죠? 가끔 생각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등비급수로 다 해결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라는 거죠.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땡땡이 있습니다. 그때는 등비급수 설명 못했거든요, 중학생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0.4292929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10분의 잘못했네요. 0.4 더하기, 그죠? 얼마입니까? 0.029 더하기, 그 다음에 0.00029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죠. 그럼 한번 볼게요.
10분의 4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요, 얼마입니까? 1000분의 29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0이 몇 개여야 돼요? 5개 있어야 되고 29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럼 봅니다. 10분의 4. 얘는 10의 3승분의 29. 얘는 10의 5승분의 29. 그러면 뭐 볼 필요도 없지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죠?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얘는 공비가 뭡니까? 1 마이너스 10의 2승이 공비죠. 100분의 1이죠. 10의 2승은. 그다음에 29.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계산하다 보면 10분의 4도 그대로 있고 100분의 99죠. 그 다음에 1분의 29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아이고야, 쌤이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첫째 항이 이거죠. 첫째 항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의 3승이 있습니다. 10의 3승이 있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팍팍팍 해나가면 왜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까요? 계산이 10분의 4 더하기 요거 1000이죠. 그죠? 그래 1000이죠.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99 곱하기 1000이고요. 얘는 29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탁탁 지우고 보면 여기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4 플러스 990분의 29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하다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990분의 4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봤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도 뭐 살짝 보여줬었죠. 그죠? 990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물론 또 이것도 약분도 되죠. 그럼 그게 답이죠.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순환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제 요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것보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그죠?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얘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이제 순환소수 부분은 마쳤는데요. 순환소수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좋아요. 만약에 2.14땡3땡 요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교과서나 뭐 쌤 같은 거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그러면 그죠? 조금 쉽게 풀릴 거고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그죠? 중학교 문제집 같은 거 보면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보면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어떤 게 편한가? 이때는 이렇게 설명했네. 그런 거.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이제 순환소수 파트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도형 파트는 좀 간단한 걸로 간단하게만 배우고 마치도록 할게요.